자, 원의 방정식에서 먼저 원끼리 두 원 사이에서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건데, 두 원 사이에서 위치 관계를 확인할 때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가지고 확인한다. 그리고 평면에서 위치 관계를 확인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고,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 그럼 만난다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을 하는데, 원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외접한다와 내접한다 두 가지 조건이 두 가지 모양이 있고, 만나지 않을 때는 외부에서 만나지 않을 때와 반지름이 큰 원 안에 반지름이 작은 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러면 그림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오는데, 그림 이따 그리는 시간 줄 거고 일단 천천히 보면서 봅니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두 원의 중심을 하나를 O1으로 놓고 O2로 놨을 때, 자, 두 원의 중심하고 중심을 먼저 연결. 자, 몇 가지가 있냐면 총 6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와 내부에서 이렇게, 여기는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 여기는 내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만날 때는 이렇게 외부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와 내부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여기 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크게 나눠질 건데, 이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거는 뭘 이용한다?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한 이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가지고 확인할 건데, 우리가 중심 거리를 중심에서 중심까지 연결했을 때 중심까지 거리를 D라 하고, 이 중심을 O1으로 하는 원을 반지름을 R이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O2인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놨을 때, 자,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를 볼 건데, 반지름 R1과 R2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그림 보면 금방 이해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 원 자체가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한 이 중심거리, 이 D하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면, 중심을 연결한 이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어떻게 된다? 더 크다. 이거 이해하면 되지, 그림. 그래서 자,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야. 첫 번째입니다.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림.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관계는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 1과 반지름 2, R1과 R2의 합보다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원이 외부에서 한 점에서 만나, 즉 외부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를 두 원끼리 외접한다라고. 이거 그림 그리고 쓰는 시간 따로 줄 거야. 못 그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따로 그림 쓰라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랑 줄 거니까. 자, R1과 R2가 있다. 자, 오늘은 요 한 페이지만 하면 되니까 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듣고. 자, 외접하면 한 점에서 만났는데 이 반지름하고 반지름의 합이 두 원의 반지름하고 더한 것과 서로 같다. 즉 중심 간의 거리와 외접할 때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서로 같다. 자, 근데 이거는 그림 말만 하면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실제로 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걔도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자, 다음은 두 원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지름 또 하나 그리면 저렇게 반지름.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갈 건데, 얘가 반지름 R1이고 얘가 반지름 R2야. 그 다음에 얘가 중심 간의 거리. 그러면 지금 보면 뭐가 보여? 삼각형 보이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대규한 조건을 생각하면 돼. 삼각형의 조건은 뭐 있어?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는 당연히 클 거고, 나머지 한 변이 두 변의 차의 절대값보다는 당연히 더 크겠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그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 중심 간의 거리와 중심끼리 연결한 이 거리와 반지름하고의 관계가 이 삼각형을 이루는 조건에 의해서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의 절대값보다는 크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더 작더라.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삼각형의 조건, 삼각형이 세 변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세 변의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내부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럼 얘는 중심 O1으로 놓고 O2.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 R1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 R2. 그 다음에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했기 때문에 얘가 중심 간의 거리. 자,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내접한다 라고 우리가 읽고, 자, 내접할 때 조건은 이거네. 중심 간의 거리가, 중심에서 중심을 연결한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만큼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의 절대값과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반지름이 작은 원이 반지름이 큰 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습. 자, 얘네들은 내부에서 만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자, 얘가 큰 원의 반지름 R1이야.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 R2. 그 다음에 중심거리 D는 얘야. 그러면 반지름 R1에서 R2를 뺀 값이 중심끼리 연결한 D보다는 더 커. 보이죠? 누구 때문에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 뒤에.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 때문에 자, 한 원이 다른 한 원의 내부에 있을 때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 얘만 이따가 적고 나머지는 같이 따라 적으면 되고, 자, 이때는 중심 간의 거리, 즉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한 거리가 누구보다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의 절대값보다 더 작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중심이 일치했을 때야. 두 원의 중심이 서로 같은 원을, 얘는 원을 동심원이다 라고 하고, 이 중심의 거리가 누구하고 똑같다? 0하고 똑같지. 왜냐면 중심에서 중심을 연결한 길이가 지금 뭐냐면 D라고 했기 때문에 동심원이니까, 즉 중심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D는 얼마밖에 안 돼? 0. 근데 실제로 문제는 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로 나오냐면 접선의 길이로 나옵니다. 자, 원에서는 접선의 개수하고 접선하고의 관계를 물어볼 건데, 여기 보면 자, 요렇게 이렇게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같은 방향에서 직선이 지나가고 있어. 그지? 그럼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외접선이다 라고 해. 자, 요런 접선을 외접선. 자, 외접선은 공통 외접선이야. 두 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기 때문에 공통 외접선인데, 이 외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 사이에서 같은 방향을 지나가는 직선일 때 외접선이야. 자, 그 다음에 외접선이 있으면 내접선도 있겠네. 자, 내접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얘네들은 뭐라고 말한다? 내접선. 접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접선이라고,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때? 엇갈려서 지나가고 있지. 한 원의 오른쪽과 한 원의 다른 원의 왼쪽에서 지나가고 있는 저런 접선들을 내접선이다 라고 해. 그래서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 라고 하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뭐가 된다?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 물어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원 사이에서 접선의 개수가 4개야. 그때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겠지. 그럼 접선의 개수가 4개가 됐을 때는 두 원이 외부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 때라는 걸 알고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한다? 공통 접선이 4개.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외접할 때는 그러면 공통 접선이 몇 개가 나오겠다. 자, 얘는 공통 접선이 그러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일단은 외접선은 몇 개, 2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자, 내접선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내접선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지나갈 때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원, O 중심을 O1으로 하는 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잖아, 접선이. 근데 O2일 때는 왼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누구도 돼. 얘도 접선이 되겠지. 자, 그래서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원이 외접할 때는 공통 접선이 몇 개 있을 때 3개. 그래서 공통 접선이 3개 있을 때 두 원의 위치 관계는 그러면 뭐가 돼? 외접선 2개와 내접선 1개. 자, 그러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접선의 개수가 공통 접선이 몇 개겠다? 몇 개? 몇 개야? 몇 개 그려져? 접하는 직선 그려봐, 머릿속으로. 몇 개? 응? 몇 개? 2개. 누구만? 내접선, 외접선. 내접선? 응? 외접선만 몇 개 지나간다? 2개가 지나가지. 그래서 외접선만 2개. 자, 요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그림 아니지? 3학년 2학기 원에서 접선을 배울 때 그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들 보면 접선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 눈 뜨고. 자, 그 다음에 두 원이 서로 내접할 때입니다. 내접할 때 요 상태에서는 공통 접선이 몇 개 그려지겠다? 1개. 자, 그럼 여기서 그려지는 접선은 외접선일까? 내접선일까?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지나가? 같은 방향에서 지나가? 같은 쪽으로 지나가? 같은 쪽으로 지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외접선.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원은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이제 여기 안에서. 문제는 이제 이 안에서 나옵니다. 어디? 이 테두리 안에서. 조금 저기 안에. 자, 그림이 나올 때는 이 안에서 몇 개? 자, 요 4개 안에서 문제는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거. 자,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어렵잖아. 어디서부터 얘는 말로만 그냥 정리시키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했을 때 수직관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큰 원에 수선을 내렸을 때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뭐가 되냐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서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 나오면서 피타고라스 정리 형성되지. 그럼 만들어지면 그때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돼? 이 접점까지,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접선의 길이. 자, 이거는 문제 나올 때 우리 확인하도록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자, 여기다 적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요거 많이 봤어.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기억하라고 했죠? 뭘로 들어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b 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그리고 얘네들이 지나는 한 점, 다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기억하라 그랬어.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복잡해졌을 때 교점을 우리가 직접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를 기억하고 풀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랬고. 자, 2번입니다. 두 원의 그럼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두 원. 자, 서로 다른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만 있을까?
두 개 있을까? 세 개? 네 개? 몇 개 있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 얘네 둘이 만나잖아. 지금 이 만나는 점을 지나는 원은 많이 있을까? 두 개 있을까? 세 개 있을까? 네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응? 몇 개 있어? 말해봐. 몇 개 나와? 말해봐. 둘 다 지나. 그러지. 두 개 다를 지나는 원. 하나? 하나 있을까? 요렇게 지나는 원? 하나 있을까? 아니죠. 엄청 엄청 많아요. 많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그럼 자, 질문. 그럼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누가 될까? 지름이 그 말은 넓이도 작다는 얘기야. 누가 지름이 됐을 때? 교점 사이가 그러지. 이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선분이 지름이 됐을 때 원의 넓이는 가장 작다. 자, 이게 이제 뭐가 돼? 문제가 돼서 나와.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을 때 넓이를 물어본다던가 그 원의 방정식을 물어본다던가 그 원의 중심을 물어볼 때 나오는 것. 자,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자, 적어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적어. 눈 뜨고 적어. 눈 감고 적지 말고. 자, 적어보면 푸는 방법은 똑같아. 우리가 교점을 지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결국 교점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둘 사이에서 연립.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k 곱하기 자, 단 이때 k는 마이너스 1이 절대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k가 0이 돼봐. k가 0이 되면 누구만 남아? 앞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만 살아남겠지. 그래서 k가 0일 때는 누구는 표현이 가능하냐면 앞에 있는 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k가 그 뒤쪽에 오는 이 뒤에 오는 원은 우리가 k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절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하는데 자, 적어 보면 이때 이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은 자, 이 원을 구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k가 0이면 앞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는 0의 꼴로 바꾸면서 앞에 있는 원의 0은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중심도 찾을 수 있고 반지름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k가 0이 아닌 다른 수, 마이너스 1과 0이 아닌 다른 수가 와버리면 이 뒤에 적어지는 k 뒤에 곱해져 있는 원방에서는 그 원 자체가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그릴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을 때는 얘하고 누가 주어지게 되냐면 얘 말고 지나는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왜냐하면 일반형, 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에서는 우리가 지나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해. 3개가. 그렇기 때문에 교점 외에 지나는 한 점이 반드시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에 연립했을 때 공통인 애가 바로 교점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를 연립하려면 분명히 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수원에서 생각해봐봐. 얘 방정식이야.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연방하면 최고차항 x제곱항하고 y제곱항을 소거시키겠지. 그럼 몇 차가 나와? 1차가 나와. 그럼 1차를 다시 어디다가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x하고 y 교점이 나와. 근데 그 과정을 다 줄이고 줄여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방금 적은 이 식이야. 그리고 나머지 지나는 한 점을 이용해서 뭘 찾는다? k의 값을 찾고 원방 확인하기. 자, 그러면 아까 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하면 공통현이라는 게 한 개 생겨. 그럼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할 건데 결국은 뭐가 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직선이 되려면 이 차항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x제곱항과 y제곱항만 소거시켜서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차항은 당연히 소거가 되고 누구만 남아? x하고 y에 관한 1차만 남겠지. 걔가 바로 뭐가 된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k가 얼마가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이다? 두 원을 빼면 두 원끼리 서로 빼란 얘기야. 바로 두 원을 빼면 안 지워도 돼. 아까 쓴 거에 그대로 쓸 거라서. 자, 두 원을 빼면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공통현. 이제 문제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래. 그럼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찾기. 자, 문제에서는 공통현이라고 잘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다른 말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바꿔서 나와. 그래서 뭘 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연립해가지고 막 교점을 찾거든. 그럼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나 공통현의 방정식이나 같은 말이고 그러면 두 원의 방정식끼리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 빼기만 하면 끝나. 자, 빼는 이유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공통현의 길이를 찾거나 뭐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자,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보여주면 두 원이 있어. 그래서 두 원에 뭘 구하라고 하냐면 대놓고 직선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절대 안 해. 뭐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 그럼 공통현이면 어디겠어? 교점하고 교점을 연결하는 선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뭘 구한다? 뭐가 있어?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지겠지. 반지름이. 그 다음에 두 원이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에서 현의 성질 있지. 원과 현의 관계. 예원이. 원과 현의 관계. 찬민이. 원과 현의 관계. 현의 성질. 원은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현이야. 현. 원 단원에 막 들어가서 배우는 게 현이야. 원과 현의 관계. 원에서 나오는 현의 성질. 현이 제일 길 때 원의 지름 때. 이제 그건 1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원단원에서 배우는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원과 현의 관계. 혜연이. 원에서 현이 가지고 있는 성질. 3학년 2학기 거 하고 있지? 응. 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가장 최근에 배운 사람이구만.
뭐야?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 2등분 한다. 또는 현의 수직 2등분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다. 두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에서 현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 이게 원이 가지고 있는 성질, 원과 현의 관계잖아. 지금 그걸 물어봐 여기서는. 근데 절대로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이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지. 원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즉 공통현의 방정식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외웠지?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 그 다음에 반지름 나왔지? 그럼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 현의 몇 배가, 그 길이의 2배가 바로 뭐가 된다? 공통현의 길이. 그래서 공통현이 나왔을 때는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통현의 방정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피타고라스 정리 3개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가 구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이제 그건 문제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뭐 한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사용하자. 근데 절대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고 하지 공통현이라고 안 줄 거고, 그러면 교점을 찾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 그냥 둘이 원반끼리 서로 빼주면 끝난다. 자, 좀만 정신 차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4번째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지금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내용이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자, 4번입니다. 두 정점 A. 자, 정점은 고정된 점이라 해서 움직여야지 않는 점이라 그랬고,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2대1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의 자취. 또 나왔네, 자취의 방정식. 그럼 딱 하나 생각했지. 첫 번째 3가지 과정 뭐 한다? 물어보는 점을 뭘로 놓자? x, y.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야. 첫 번째 점피를 뭘로 놓자? x, y로 시작하는 거지. 자, 점피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피를 x, y라 합니다. 자, 이거는 안 변해.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이 이거지. 거리의 비가 2대1. 이게 여기서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조건이 되는 거. 그럼 자, AP 대 BP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그러면 선분 AP가 BP의 길이의 2배구나. 방정식 나온다라는 얘기는 등식 찾으라는 얘기야. 결국은 등식.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나오고 루트 어차피 없을 거기 때문에 미리 양변 제곱해서 쓰면 선분 AP의 제곱은 4 곱하기 BP의 제곱과 서로 같다. 자, 그리고 뭐 하자?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하자. 자, AP의 제곱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양변 싹 정리시키면 이제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유는 뭐 때문에? 우변은 4x제곱하고 4y제곱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x제곱하고 y제곱 하나씩 지운 거야. 그러면 우변에 x제곱 몇 개? 3개. 그 다음에 3개, y제곱 몇 개? 3개. 그리고 그러면 정리시키면 3x의 제곱, 3y의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63은 0하고, 자, x제곱의 기수, x하고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x제곱과 y제곱의 기수가 서로 같고, x, y 항이 없고, 아,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구나. 원방이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꿔서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의 제곱. 따라서 이 원은 어떤 원이 된다? 중심이,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쓰면 되지.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그래서 4번하고 연결해서 갑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원이 나오는데 얘는 옛날 아주 옛날 사람이야. 고대 그리스 사람. 그때 당시에는 방정식의 의미도 없었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원들, 자, 몇 번 같은 4번 같은 원들의 특징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더래. 자, 뒤에 보면 처음에 나왔던 말이 뭐야? 두 개의 정점이야. 우리가 보통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는 고정점이 정점이 몇 개 있어.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까지의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이 바로 원이었거든.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 두 개야. 4번 같이 딱 고정된 점이 두 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길이의 비가 주어졌을 때 그 비만큼으로 움직이는 도형을 찾아봤더니 전부 다 원이더라. 자, 그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하자는 거. 자, 정의하고 적어봅니다. 자, 이 원은 어떤 원이다? 항상 두 정점을 기준으로 두 정점 A, B에 대해서 자, 선분 PA와 선분 PB의 길이의 B가 M 대 N이고 당연히 M과 N은 0보다 크다. 그리고 M하고 N이 같아버리면 중점인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M과 N의 크기는 다르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치는 먼저 적어보면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더라.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원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하자. 자, 써지기를 원 위에 있는 한 점입니다. P는 자, 먼저 원을 그려놓고 시작을 한 거야. 자, 어떤 한 점 P를 잡고 시작을 해봤어. 그 점 P로부터서 자, 선분 A, B를 자, 두 정점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 A하고 B가 있을 때 이 A 대 B를 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자, 내분하는 점이 하나 있어. 자,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도 있다 그랬지. 이렇게 내분하는 점도 있었고 외분하는 점도 있어서 그럼 그 외분하는 점 하나를 D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누구를? 외분하는 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돼? M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외분하는 점. 점 D는 외분점입니다. 자, 근데 PA하고 PB도 M 대 N이었지. 그럼 PA와 PB도 여기 있지. 선분 PA와 PB의 길이의 B가 M 대 N을 만족하는 점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네. 자, 그러면 PA 대 PB도 마찬가지 몇 대 몇이라 그랬다? M 대 N으로 나눈다 그랬어.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했어. 그럼 결국은 얘가 성립하는 거지. 우리가 봤던 거. 뭐? 내각의 이등분. 이게 성립하지. PA 대 PB가 M 대 N인데
이 점 C가 결국 선분 AB를 MDN으로 내분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지. 결국 P하고 C하고 연결한 저 점이 뭐가 된다? 각 A, P, B의 내각을 2등분하는 2등분 선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 외분점도 있었지. 외분점 연결. 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 외분점에 의해서 MDN으로 내분되면 외분이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된다? 요 각과 요 각이 결국은 즉 PD가 삼각형 PA의 외각의 2등분선이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어디 각이 얘네들의 각이 몇 도? 90도인 직각 삼각형을 이루게 되더라. 자, 이런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다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아, 이런 원이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문제야. 5번 문제, 4번 문제를 방금 했던 5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자, 보면 A좌표가 그대로 문제 적어보면 A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이냐면 1,0이고 점 B가 4,0이었어. 근데 이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지금 4번 문제가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어. 그럼 내분하는 점이 몇 컴마며 3,0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 찾아가지고 그 외분하는 점은 7,0 그러면 결국은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정의에 의해서 점 C와 D가 누가 돼? 지름의 양 끝점이 돼서 찌점이 되므로 자, 중심이 이제 몇 컴마 몇이 된다. 이 C와 D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됐기 때문에 중심은 뭐가 돼? C와 D의 중점의 좌표지. 그래서 5,0이 되고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의 2분의 1이 바로 반지름 R.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반지름 R은 루트 16 아니 잠깐만 16이지 R이 16이 아니라 R이 아니라 미안해 2R이지 2R이 루트 16이 되고 2R이 4가 되면서 결국은 반지름 R은 얼마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은 똑같이 중심이 5,0이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에서 같은 원이 만들어지다. 그래서 저 자체 방정식 아니더라도 두 개의 정점이 주어지고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의 자체 방정식을 물어보면 그 길이의 비를 가지고 하나는 내분점, 하나는 외분점을 찾아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 자체 방정식을 안 만들더라도 우리가 바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죠? 재훈아 뭐 물어볼 거 있어? 뭐 이상한 거 있어? 말해. 왜? 아니 바로바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보고 있었어. 아, 보고 있었다고? 그럼 돼? 자, 시간은 이제 여기 줄게. 여기 아무것도 쓴대. 자, 여기 먼저 씁니다. 이제 원의 방정식은 여기까지 하고